자, 오늘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시선으로 인류와 정보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가 던지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라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인류는 달에도 가고 유전자 지도도 그리고 정말 놀라운 문명을 이룩했잖아요. 그런데 왜 동시에 기후변화나 전쟁처럼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 역설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 하라리는 문제의 원인이 흔히 생각하는 인간 본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루는 정보에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악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라리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보를 믿고 따르느냐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정보, 즉 나쁜 정보를 받아들이면 끔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왜 우리의 정보 시스템은 이렇게 허술할까요? 왜 우리는 명백한 사실보다 그럴듯한 이야기에 더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이게 정말 역설적인 부분인데요. 수백만, 수억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과학적 진실이나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 종교, 이념 같은 거대한 허구, 즉 이야기라는 거죠. 원자폭탄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E는 mc제곱이라는 과학적 사실 자체는 폭탄이 될 수 없어요. 이 폭탄을 실제로 만들려면요, 우라늄을 캐는 광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술자, 노동자, 군인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요? 바로 국가를 위해, 이념을 위해 같은 강력한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사실을 아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이념가들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래된 사실과 허구의 게임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하라리가 보는 AI는요, 우리가 쓰던 망치나 컴퓨터 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판단하고, 심지어 우리 인간에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랄까, 독립적인 행위자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AI를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외계지능이라고 불러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인간의 지능을 복제한 게 아니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작동하는 말 그대로 이질적인 지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지 한 실험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GPT-4에게 보안 문자, 그 꼬불꼬불한 글씨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풀게 시켰어요. 근데 못 풀었어요. 그러자 이 AI가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온라인 인력 중개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챈 거예요. 그래서 AI에게 메시지로 직접 물어봅니다. 저기요? 혹시 당신 로봇 아니에요? AI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요,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시각장애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서요.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상황을 모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을 스스로 생각해낸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본 것처럼 스스로 거짓말까지 만들어내는 이 AI가 우리 사회, 특히 민주주의에는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라리는 완벽한 감시의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하라리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드는데요. 초기 인터넷이 모두를 연결하는 거미줄 같았다면 지금 AI 시대의 인터넷은 우리 각자를 고립시키는 누에고치 같다는 겁니다. AI가 나만을 위한 맞춤형 현실, 나만을 위한 환상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결국 우리는 각자의 정보 누에고치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누에고치 안에 있는 사람과는 아예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옛날 20세기 독재 정권의 감시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소련의 KGB도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싶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수많은 보고서를 다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한계가 명확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길거리의 CCTV가 전부 디지털 요원이 되고 AI가 이 모든 데이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벽한 감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엄청난 기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I는 우리의 약점과 감정을 파고들어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 우리를 조종하는 조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마치 의사나 변호사처럼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오직 우리를 돕기 위해서만 지식을 사용하는 충실한 수탁자가 될 수도 있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바로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고 규제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라리의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성능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AI에게 엑셀 밟는 법, 즉 더 빨리, 더 똑똑해지는 법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즉 통제하고 멈추는 법은 배우기도 전에 말이죠. 정말 아찔한 상황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거대한 기술적, 사회적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 정보가 우리 마음의 양식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정보를 우리 마음에 들일 것인가? 하라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기술의 미래는 우리 각자가 어떤 정보 식단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정보를 소비하시겠습니까?